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0일자 150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CL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83.34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80달러, 그 중반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신 그 종가가 82.91 뭐 이렇게 내려왔죠. 82.21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상이 마감됐는데, 월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빠졌고요. 보통 도지 만들면 다시 이게 그 반전이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았고, 81.87 라인도 이게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나온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항을 받은 상태로 월요일날 끝났는데, 화요일에 그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쭉 빠져서 내려와서 80.2까지 80달러 있는 데까지 거의 도달했죠. 그리고 수요일에 17일에 롤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볼륨이 비등비등하지만 9월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9월물로 넘어간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롤오버가 그날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레이딩뷰 차트에서는 18일날 롤오버가 된 걸로 나오는데, 일단 17일에 롤오버가 된 걸로 하고, 여기서는 상승바였습니다. 초록색 바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바였고, 목요일에 조금 더 다시 치고 올라가서 고점이 82.27까지 올라갔다가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휙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 빨간색이 레인지고, 그래서 그 레인지를 월요일까지 잘 따라왔었고, 그리고 걸쳐서 화요일, 수요일에도 걸쳐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쭉 빠져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게 내려왔다 다시 그 개파락 해가지고 그 양봉 만든 상태였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이 빨간색 라인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익스텐디드 레인지가 이 파란색 80.81, 84.52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그 목요일까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목요일에 이 안쪽에서 형성이 돼서 이 레인지가 맞는 걸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금요일에 그냥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빨간색 레인지에도 걸치지 않고 하락이 컨펌이 됐고, 익스텐디드도 그 시작점 시가에 걸쳐 있는 정도로 해서 쭉 빠져 내려와서 거의 빠꾸 없이 노빠꾸로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8.60까지 내려오고, 저점이 78.59까지 빠졌죠. 그래서 지금 78.59까지 내려오고 거의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된데, 이게 지금 세틀먼트 가격으로 표시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틀먼트 가격을 그 정도까지 안 된 거 한번 15분봉 볼까요? 세틀먼트 가격이 한 2시 정도니까 세틀먼트 가격도 큰 차이가 없이 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됐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상태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왜 그래도 그나마 레인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지를 그나마 좀 지켜주던 가격이 갑자기 금요일 훅 빠졌나라고 원인을 찾아보면 딱히 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로우하는 몇몇 그 뉴스 소스에서 말하기를 헤지 펀드들이 들어왔던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게 그 6월 이후에 이렇게 좀 들어온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 이 밑에 하락이 충분하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격을 밀어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헤지 펀드들이 대부분 정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딱히 다른 수급 이슈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지금 헤지 펀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격, 그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없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떨어진 만큼 레인지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그 고점이 81.34고 저점이 78.59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한 3달러 정도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84.52에서 3달러 그리고 80.81에서 3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77.81 77.81이면 어느 정도 되죠? 77.81이면은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레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3달러 떼면 81.51, 뭐 이 80.50.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레인지 정도에서 이제 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거 뭐 이렇게 빗금 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레인지를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충만 그린 건데, 이거로 뭐 대충 81.5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라고 치고요.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7 8, 이 정도라고 치면 이 두 개 정도 레인지 색깔을 바꾸면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핑크색 정도? 핑크색 정도로 색깔을 바꾸면 다시 계산해 볼까요? 84.51이니까 81.5 정도 돼 있군요. 81.5.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충. 네, 대충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레인지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들 이제는 지우고요. 채널도 지우고, 여기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지우고, 여기에 있었던 얘네들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얘는 남겨둬야 되겠죠. 얘도 아직 살아있고,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핑크 레인지 정도, 뭐, 52니까 위로 하나 올려버릴까요? 52, 81.52라고 치면, 뭐 이 정도 되는 레인지에서, 그리고 이 밑에도 80.81이니까 77.81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뭐, 3달러라는 것 자체도 어프록시메이트 한 거니까, 이 정도로 그냥 놓고, 이제 그 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고, 지금 수급 이슈들이 딱히 보이지를 않고, 뭐, 후티 반군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공유하기로 했던 뉴스가 또 떴죠.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레드시 홍해 쪽의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유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뉴스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뭐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인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들어와 있는 헤지 펀드들, 안 나간 헤지 펀드들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70대 중반에서 80 사이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이게 4달러 레인지죠. 지금 우리가 만든 레인지가 대충. 그래서 4달러 레인지로 하면은 75에서 79 뭐 이 정도 레인지까지도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ES 볼게요.
ES, NQ 많이 빠졌죠. 지난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이죠. 이번 월요일에 일단 이 작은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어세시네이션 어템프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이 되게 확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아직 7월이니까 8, 9, 10, 11 아직 그 석 달 좀 덜 남았는데 10, 11 석 달 넘게 남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들 많이 얘기들 하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뭐 후보를 바꾸니 어떠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다른 플럭슈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관련된 그 트럼프 관련주들 막 올라가고 뭐 사실 바이든 관련주라는 건 딱히 현재로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죠. ESG 쪽 말고. 근데 ESG도 뭐 어차피 받을 거 다 받았고 뭐 딱히 떨어질 이슈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슈가 있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르고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살짝 오른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벤스가 부통령이 되면서 벤스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벤스 자체는 자수성가 흑수저였는데 정치인 된 그런 쪽으로 해서 힐빌리의 노래였나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팬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그분이 계속 주장했었던 게 빅테크들이 그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빅테크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 소비자들 돈 뺏어 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그래서 빅테크를 좀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식의 스탠스를 많이 보여왔죠. 그리고 그런 스탠스가 앞으로도 부통령이 당선되면 좀 더 심해질 거라는 기대들이 있어서 빅테크, AI도 거기에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워낙 AI 시장도 독점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스닥이나 이런 기술주들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기술주 때문에 랠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4월부터 계속 랠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잠깐 빠졌지만 2023년 가을부터 쭉 올라왔고 그리고 그 전에까지 보면 언제죠? 2022년 10월 이때부터 이제 하락장이 상승장 되면서 그 이후로는 거의 2023년 7월에서 10월 그 잠깐 3개월 빼고는 또 계속 올라왔었고 공교롭게도 지금이 좀 비슷한 타이밍이죠. 작년 7월에도 엄청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랠리가 했는데 10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런 것처럼 7월 중순 되면서 지금 훅 빠져서 내려왔는데 물론 떨어지는 그 각도는 훨씬 가파릅니다. 근데 올라간 게 워낙 가파르게 올라간 게 있어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ES는 3일 내내 빠졌고 내내 빠지면서 보시다시피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걸렸고 저점은 이 5630.75에 걸린 5631.75 이 정도에서 지지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살짝 갭상승했다가 오를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여기에 밑에 있는 패러렐 채널 하한선 저항받고 또 쭉 빠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어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5588이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선도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5558에서 지지를 받는 걸로 보였습니다만 또 금요일날 더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렸냐면 5502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502를 말씀드린 이유는
2포인트였나요? 2포인트였나요? 얘였나? 그래서 502 502가 아닌가요? 558 다음에 502 지지선은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2포인트죠. 2포인트. 여기 2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502 포인트.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이게 중간에서 끊긴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NQ랑 ES가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지선에서 NQ가 닿으면 ES도 거기에서 스톱을 하고, 아니면 여기 이 수요일처럼 ES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NQ도 딱 거기 그 중간에 어떤 지지 저항선이 없는데도 거기까지만 딱 가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NQ에서 금요일에 지지선이 딱 닿으면서 거기에서 지지 받을 때 거기에 걸린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수요일까지는 주도적으로 나가다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NQ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1월 달 당선될 때까지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 정도 되면은 이제 하락이 멈출 텐데, 아직은 그 하락이 멈출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아직 그 다음 주에 이제 나스닥들은 어닝 발표가 되죠. 그래서 7월 23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그리고 7월 24일 날 애플, 7월 25일 날 아마존, 7월 31일 날 메타, 뭐 이렇게 7월 31일은 그 다다음 주지만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어닝이 나오죠. 그래서 어닝이 나오면서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하락이 멈출지 아니면 지속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5510.25까지는 내려오고 그 밑에 이 두 개의 지지선까지도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하락장으로, 그래서 장이 무거운 쪽으로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ES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NQ 볼게요. NQ, 그쵸? NQ. 뭐, 잊어먹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 바람에 ES도 중간에 뭐, 횡한 데서 멈춰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었던 이유가 NQ가 주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이렇게 그 ES가 딱 멈췄었던 상황에 여기에서 걸렸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도 목요일도 사실 비슷했지만 나스닥은 떨어지는 낙폭이 ES에 비해서, NQ가 ES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폭으로 떨어졌고, 그게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마찬가지였었죠. 떨어질 때 훨씬 많이 떨어졌었고, 월요일, 화요일도 월요일에는 올라갔지만 화요일에 ES는 올라갔는데 NQ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음봉 만들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죠. ES는 여기 위에 월요일보다도 올라가는 그런 양봉을 만들었는데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수요일, 목요일은 사실은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에는 조금 코릴레이션이 돌아오면서 그 15분 봉 그림도 되게 비슷하게 나갔고 해서, 금요일 봉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저항선도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도 이 밑에서 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딱딱 예쁘게 맞아떨어지는, 그리고 종가 자체도, 세틀먼트 자체도 여기에 있는 그 지지선에 딱 맞는, 금요일은 굉장히 예쁜 그런 거였고요. 심지어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옵션 만기일 맞죠?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라틸리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조금 특이한 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면 NQ는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더 빠질 여지가 있고 여기서 지지 받았는데 지지 받고 올라가는 데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더 빠져서 내려오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지지선이 있고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도 그렇게 아주 강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더 빠져 내려오면 19,000도 위태위태하다. 19,000까지는 쉽게 빠져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다음 주 어닝 보고 어닝에 따라서 볼라틸리티 당연히 클 거고요. 뭐 나스닥을 대표하는 7개 중에서 4개가 어닝을 발표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매크로하고도 크게 상관없이 그냥 그 어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뭐 보시다시피 장이 무겁죠. 그래서 무거운 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어닝이 그것을 멈출 수 있는지 없는지 키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Q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이것도 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돼 있었고 뭐 그 트럼프 사건 있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쪽에 굉장히 호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주가 월요일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적어지고 이제 나스닥 떨어지기 때문에 나스닥 떨어지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갈 때 일요일 날 여기 이 올라가는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이 핑크색까지 해서 이중 저항 받았는데 월요일 날 너무 그 강한 상승세였죠. 그래서 올라가서 648이고 여기에서 저항을 딱 받으면서 끝났고 거기에서 도지 만들고 도지 만들었는데 금요일날 치고 올라갔는데 이 트렌드 라인에서 딱 걸쳤다. 이 트렌드 라인이죠.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 정도 되나요? 네, 그렇네요. 레퍼런스 라인이네요. 그래서 레퍼런스 라인까지 그려놓은 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거 그리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예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여기 되게 뭐라고 했죠? 가파르지 않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뭐 여기에서도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작용했고 여기서도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작용했던 이 완만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여기에서 이중 저항도 받고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더 지나서 월요일 정도에서는 여기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더 세게 치고 올라가면은 7만도 깨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만까지는 안 가고 68, 958, 그래서 6만 9천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다시 아래쪽으로 찾아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 핑크색 그리고 이 파란색까지 해서 이 레인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아주 이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아직은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여기 강한 저항선이 남아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벌써 150회가 됐네요. 이게 얼마나 계속할지 뭐 아시겠지만 요새 조회수가 많이 빠져 있죠. 뭐 관심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빠져나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는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교육 세션을 하기도 그렇고, 교육 세션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 하죠. 그때 여러분들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조언을 해 주시면 제가 뭐, 뭐 한 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세션을 따로 뭐 한다던가 아니면 만들어서 올리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날 아침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동영상과 라이브로 여러 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